한반도에 새 시대가 열릴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그리고 상승에 올라갑시다. 예, 그렇게 우리 앞에 희망이 문을 활짝 열며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그러려고 하면 이미 있던 것들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음, 북한은 공산주의가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죠. 북한 공산주의의 역사 아주 길게 보면 80년입니다. 그런데 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 시작된 거니까 80년 역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역사를 정리할 때 그 지나간 긴 역사 그거는 오늘의 이 공산주의 역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컷아웃하고 이제 최근에 공산주의 역사만 가지고 대개 다루는 것이 그 학계의 기본 구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대사 속에서의 그 공산주의 그게 수명이 얼마나 남았겠느냐 이렇게 보면 걔들도 다 무너져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공통적인 그런 인식이 옳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은 더합니다. 80년밖에 안 됩니다. 길게 봐서. 그런데 그동안에 말이죠.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열 14명이 돌아가며 그동안 해왔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그중에 쫓겨난 사람도 있고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감옥 간 사람도 있고 왜? 국민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야.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야. 그게 기본 구도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운명이 별로 그렇게 밝지 못한 이유가 그 종의 운명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하지만 조금 가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 그 지배 계급에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지배를 하고 싶어. 그리고는 전체를 다 짓걸 만들고 싶어. 그리고 오래 가고 싶어. 그런 거 인간의 욕망의 그 본성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가니까 내쫓기고 그리고 총 맞아 죽고 감옥 가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지. 그런 걸 눈뜨고 안 봐. 그런데 북한은 어떠냐? 그러면 김일성 일가가 김일성 아들 손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후로도 또 4명 5명 가는 게 계속 그렇게 가려고 그래. 그렇게 지배를 했어. 그런데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야. 공산주의는 이 생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체의 것이다. 이런 거라 말이지.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그러면 전체의 것이 아닌가? 전체의 건 맞아. 근데 그것이 어떠냐 그러면 전체가 가령 한 가족이 10명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그 전체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 전체가 2명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것밖에 없어. 밭도 몇 평 안 돼. 논도 그래. 그러면 그게 온 가족이 한 덩어리다. 그러는 것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생긴 한 덩어리다. 뭐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북한 공산주의가 그런 형태로 세월이 흐를수록 더 찌그러져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회복 불능의 그런 경제까지 와 있는 거죠. 그거를 말이야 밖에서도 그렇게 보고 안에서도 그렇게 봐.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남은 러시아. 그리고는 공산주의의 그 본 그 모습이 깨지고 새롭게 이렇게 변형이 되어가고 있는 중공 이런 쪽에서도 이게 짐덩어리야. 북한이 아주 귀찮아 죽겠어. 맨날 뭘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밥을 달라고 그래서 밥을 잔뜩 퍼줬더니 그거 다 먹고 나더니 또 왔어. 또 달라고 그래. 그렇게 계속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골시덩어리지. 그렇게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그 시스템 속에서
골칫덩어리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그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망해간다, 사라져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그런 진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들렸어요? 눈이 멀었네. 그러면 그 장차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런데 국민은 다 말라 죽는데 말이야. 그 김정은이는 막 살이 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팡 터질 것 같아.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말이야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그 환경과 삶의 영역이 넓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겨야 될 것들이야. 즐길 것이 많아. 그리고 누릴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관심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 그래가지고 한 군데 그렇게 집착을 해 꽂혀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뭘 먹는데 매달리고 많이 먹고 더 먹고 남보다 이렇게 먹고 더 살도 좀 찌고 그러려고 그러는 욕망 자체도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욕망 중에 하나가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돈 많고 부자인 나라들은 살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거 안 해. 뭐 왜 그 할 일 참 많고 즐길 게 많은데 왜 먹는 데 매달려 가지고 그 지경을 하겠어?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지.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땐 어려워, 힘들어, 어려운 일이 매 순간 닥쳐와. 그러니까 그냥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 아이고 이건 어떻게 좋지? 그리고 대응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 대응책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경이 막 곤두서는 거야. 그런데 뭘 해볼까? 그러니까 남들은 다 굶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난리를 치고 하하 즐겁다. 그러면 마저 죽기 또갈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뭘 즐겨도 저희 방구석에서 지들끼리 즐기는 수밖에 없어. 그게 북한의 지도층의 오늘의 입장인 거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충격, 고난 이런 것들이 막 밀려 닥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먹는 거라고 돼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먹는데 그냥 막 집중을 하는 거야. 많이 먹어. 그래서 그걸 보고 처먹는다 그래. 막 뭐 어떤 그 조절 감각이 없으니까 말이 처먹는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몸뚱이가 커져. 그러다가 그 몸뚱이가 팡 터져. 그러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죠. 그게 그 김정은이가 거기 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누가 그걸 대를 이을 거야? 그러면 그 대를 이어야 할 이유가 뭐야? 자기 가족은 신이기 때문이야. 신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시원찮아 빠져가지고 국민을 이 지경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눈뜬 사람, 뭐가 보이는 사람, 객관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오는 거야.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만 해도 말이야 하나의 군을 만들 만큼 도시 하나를 만들 만큼 그런 인구가 와 있는 거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더 많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 그걸 어떻게 막냐고. 막을 도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우르르 우르르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아이고 무슨 그런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게 당신이 뭔데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야. 너 쳐다보면 알잖아. 구름이 잔뜩 꼈는데 비 오게 생겼네. 그것도 안 보여? 응. 이거 구름이 싹 사라졌네. 그 해가 쨍쨍나게 생겼네. 아이고 뜨겁게 생겼네. 그것도 안 보여? 아이고 바람이 부네. 그것도 안 보여? 응? 아이고 비가 너무 와서 이거 막 그냥 난리가 나겠네. 그것도 안 보여? 그게 뻔히 훤히 뻔뻔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욕망의 눈이 가려서 눈을 딱 가리면 욕망이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욕심쟁이 말이야. 이기주의라고 그러는 것이 사람을 소경을 만든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하면 소경을 만든다. 그런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 빼고는 다 보이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미래야. 그렇게 이제 갈 거 아니겠어? 그렇게 이제 지금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새로워져야 돼.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 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 그러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께서는 회개하라고 했어. 세례 요한이 회개, 물속에 들어가서 옛날 거는 다 씻어버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말할 때, 더 독하게 말하면 물속에서 죽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깨끗이 올라와라.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와라. 그러는 거 있는 거지.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는 뭐야? 전진하는 거야. 그리고는 상승하는 거야. 그런 구도로 바꾸어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고 아주 성실하게 제대로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오늘의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맨 먼저 기본을 바꿔야 돼. 그걸 회개라 그래.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정신적인 그런 베이직을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가 있어. 그게 예수 믿는 거. 이게 한국 사회를 살려내는 기본적인 구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다들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 말은 뭐냐? 예수 믿어! 똑바로 믿어! 제대로 믿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겠지요. 지금은 똑바로 제대로 믿는 것으로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 나와 변화되어 나와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있다 이거야. 그걸 두고 뭐라 그러는 회개라고 그래. 그게 지금 싸그리 죽어버리고 싸그리 씻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 앞에 한국이 서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 있지요. 이 한국이 뭐라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 해서 될 소리도 아니고 한이라는 게 말이야. 땅 속에서 말이지 생수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걸 보고 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게 막 땅을 적셔. 그리고는 그 적셔서 거기 살아있는 생물들을 막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그렇게 하고는 말이야. 그게 강물로 막 흘러가. 그게 한강이야. 그런 것이 그냥 크고 큰 거야. 그래서 큰 대자를 붙여서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 과제를 깨닫고 그리고는 예수 믿어, 똑바로 믿어, 제대로 믿어. 교회는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는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시스템에서는 공산당 그거 없어. 필요 없어. 그게 필요 없는 거 아니라 그게 제 기능이 0.001도 할 게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 부작용만 가득해.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낼 수도 없고 힘만 들면 김정은이처럼 살이 말이야 쪄서 산더미처럼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데 저는 살이 너무 쪄서 빵 터져 죽을 판이야.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지. 역사와 인생이 전진구도여야 하는데 후퇴구도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속에서 지금까지 나온 그런 시스템,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그러면 전진 그리고 상승 구도가 예수 구도야. 예수는 물속에서 죽고 새로 나와서 그렇게 전진해라. 그렇게 전진해 가다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에 올라가라.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구도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샤머니즘에 매여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어떻게 이렇게 보려고 그 야단을 치고 한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제대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할 것이 한국교회의 운명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고 새로운 세계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그런 때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똑바로 제대로.